펄벅이 대개 이제 대지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뒤에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펄벅에 대해서 넓게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를. 국제 평화와 독립의 원칙. 이게 펄벅의 기본 사상입니다. 아예 선교 때부터 그 제국주의는 반대했고, 그래서 인도 독립까지 주장하면서, 처칠이 뭐 굽힐지는 모르는 주장과 거리 두랐고 미국 대통령들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경고할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처칠이 참 뭐 위대한 정치가해도 그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골칫거리거든요. 인류 골칫거리예요. 너무 인류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영국, 미국은 옳고 그 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 같은 거는요, 지금도 영국의 보수파들은 인도 얘기를 하면은 India was our country 이래 말해요. 우리나라였다. 그걸 식민지라고 안 그래요. 자기 나라였대요. 그 뭐 교수들도 그런 교수 많아요. 그런 정도로 이 인도 그 영국의 보수파들은 그 처칠식이죠. 자, 이랬는데 1942년 2월 10일에 28명의 미국 거주 노벨 수상자들 중 절반이 참석한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문명 세계를 구하는 것은 그게 전쟁이 아니라 유럽 문명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다. 침략 전쟁이죠. 유럽 문명을 구합니까? 뭐 약소국들 유럽 문명 침략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유럽 문명을 퍼뜨리기 위한 전쟁이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점잖게 한 겁니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전후에 왜 이래 비판하느냐면은 자기가 이제 아시아를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 알고 일본도 잘 아는 겁니다. 그 동아시아 삼국에 대해서 제일 깊이 아는 거예요. 이래서 아시아 식민국가 풀어줄 의도가 전혀 없다. 2차 대전 주의거든. 42년에, 이미 41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 식민국가 풀어줄 의도 전혀 없다. 이 전쟁이 끝나도 처칠이 막 전쟁 이겨야 된다고 떠드는데, 그 처칠 같은 거 저런 거 동조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럼 미국은 이때 어쩌냐 하면은 2차 대전 때도 초기에는 일본하기만 전쟁하다가 유럽 전쟁에 조금 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펄벅 입장에서는 유럽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유럽 전체의 위기니까 그럼 미국에도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히틀러가 그 유보트를 미국 해변에 보내가지고 미국 무역선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처칠은 그 펄벅은 이걸 전쟁 자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43년 미 하원의 비미활동위원회 이걸 여기에 소환됩니다. 하도 펄벅이 막 평화 반대 뭐 하고 맨날 식민지 국가도 독립시켜주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뭐 별 아무 혐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연설 초대에는 응하면서 연설하니까 와서 좀 들어달라 할 때 그때는 가서 연설 들어주고 백악관에서 하루 자달라 하는 건 거절해요. 이때 루즈벨트는 바로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했죠.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두 사람인데 20세기 초입에 있었던 대통령 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 나중에 나온 2차 대전 때 루즈벨트는 바로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뒤에 일련의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8.15를 맞았을 때 루즈벨트는 1945년 초에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로 트루만으로 바뀌긴 하지만은 그때까지 살아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랬는데 이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백악관에 불러서 하룻밤 자자 그랬냐 하면은 중국에 대해 정보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장개석에 대해서 펄벅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펄벅이 만약에 이때 펄벅이 루즈벨트 제안대로 백악관 가서 하룻밤 잤으면은 어쩌면 루즈벨트가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제 이 루즈벨트를 비롯한 서방 일련 국가에서는 전부 장개석 편들었거든요. 장개석 편들었는데 이미 이때 이미 43년 되면은 모태동 군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서 거의 뭐 그 숫자로는 모태동이 압도적으로 작아요. 압도적으로 장개석 군대가 많고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장개석이 중국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하면 장개석은 나라 이런 정도로 다 점령하고 있었고 모태동은 근거지인 연안을 중심으로 한 데와 나머지는 정조직으로 되어 있는 전국 조직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모태동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리고 항일 전쟁하는 데는 장개석은 일본하고 전쟁을 피하면서 모태동 군대만 공격하고 모태동은 개일 전쟁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럴 때 마침 이럴 때인데 이럴 때 장제스 부인 송미령이 1942년 11월에 신병 7호를 구실로 워싱턴으로 옵니다. 와서 43년 5월까지 그러니까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머물렀단 말이죠. 워싱턴에 머물고 있으면 이제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이때 이제 이 벌벅은 송미령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나빠요. 그 남경에 있을 때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 자기 언니의 애를 데리고 그 벌벅이 자기 양녀 데리고 유치원 다닐 때 그 송미령을 만났잖아요. 만나가 알고 있거든. 그냥 이제 뭐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눈인상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백악관에 이제 며칠 동안 머물러요. 아예 그냥 송미령이 하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 그 지도자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는데 너무 까다로운 공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불도 백악관이 주는 이불을 안 덮고 자기가 이불까지 가지고 왔어요. 참 별일이지 여자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면 가서 아무거나 덮지 뭐. 그리고 비단 이불 덮고 몸에 쫙 달라붙는 까만 중국 드레스 입고 상하 합동회의에서 1시간 연설로 미국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그냥 미모와 목소리가 연설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딱 사로잡히니까 전비국이 막 송메링하면 막 굉장한 여자를 그냥 받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벌벅이 백악관 만찬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기 할 말 합니다. 루즈벨트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여인이지만은 오만하고 부패하고 민중과 위험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언니인 송경영, 손문의 부인이죠. 손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송경영은 과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송경영 노선이 옳다. 그런데 이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충고입니다. 왜냐하면 송경영은 모태동 편이에요. 모태동 지지자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송미령과 장개석 노선을 비판했단 말이죠. 벌벅이. 그리고는 중국인 이민 배제법 철폐운동을 벌려가지고 성공합니다. 벌벅이. 맹렬하게 활동해가지고. 중국인 이민 안 받았죠. 그 초기에 했죠. 벌벅할 때. 이게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106세로 미국 뉴욕에 살다가 106세로 죽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원수가 남의 나라 가서 살다가 죽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난 그렇게 봐요. 그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자, 펄과 리차드. 이 두 번째 남편입니다. 아시아와 서양 간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위해서 동서협회를 만듭니다. 49년의 기존 입양 제도가 아시아 및 혼혈아동 입양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 미국 자체가 49년까지도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벌벅이 격분하면서
최초의 국제 인종간 입양기관 웰컴하우스. 아예 입양기관 그 자체 이름을 웰컴하우스. 뭐 혼혈하든 아시아든 다 받아들인다. 그 뜻을 웰컴하우스. 그 50년 동안 이 기관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해가지고 다 배치해줬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44년에 임의당과 함께 미국 인도연맹 명예회장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인도 독립을 도우는 단체입니다. 인도 독립이 2차 대전 뒤에 돼 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도 긍정해요. 그러면서 뭘 잊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 이게 바로 펄벅이 쓴 글입니다. 자기 나라를 제국주의라고 막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작가 라오스 노사라는 이거 여러분 이름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라오스가 미국에 왔어요. 46년에. 이 46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처칠이 미주리주 풀턴에서 철의장막 이제 45년에 2차 대전 끝났잖아요. 45년 8월 15일 일본에 항복하면서 완전히 끝났거든. 46년 그 이듬해 철의장막이라는 말이 바로 처칠이 만든 말이고 바로 이날 하는 말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철의장막. 바로 이 대륙에 걸쳐서 러시아 사이에 딱 철의장막이 이렇게 유럽하고 쫙 이렇게 쳐져 있다. 그 뜻으로 말한 거죠. 자, 에드가 후버, FBI 국장입니다. 평생 FBI 국장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국장했던 사람. FBI 가면 그냥 후보예요. 여러분 후보 이름도 알아두세요. 펄벅의 용공행각이 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한 행위범만 용공행각 조사할 만하죠. 수사기관에서는. 뭐 대통령하고 러시아 혁명 시비하고 말이죠. 그 이제 이해 6월에 로사가 미국에 와서 펄벅이 대환영해 줍니다. 로사 굉장히 좋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거든. 펜네임 라오스고 중국 소설가 중국 최고의 작가입니다. 특히 이 사람 여러분 노삭하면은 북경 언어를 북경 방언, 북경 토착어를 그대로 소설화 시킨 사람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굽니까? 박태원이나 뭐 이런 작가가 서울 말을 그대로 쓴 작가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 작품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낙타 상자인데 이 상자가 낙타 상자가 아니에요. 박스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력거. 번역하면 인력거. 인력거 군 이런 말하면 됩니다. 차관 이건 찻집이죠. 굉장히 좋은 작가였는데 문화대 혁명 때 직후에 자살해버렸어요. 문화대 혁명 때 하도 혼이 나가죠. 문화대 혁명이라는 건 참 중국 악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에서 빨갱이 청소 소동이 일어납니다. 잭 테니가 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잭 테니가 49년 6월에 뉴욕 선이라는 신문에다가 일면에다가 빨갱이 명단을 발표해요. 첼리 채플린, 랭스턴 휴즈, 토마스 만 독일 작가인데 여기 망명가 있었거든. 도로시 파커, 토마스 만은 미국에 살 생각이었는데 이 조사를 받고 독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서 그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분단된 요금 식탁 해가지고 그냥 스위스로 가버렸어요. 도로시 파커, 그레고리 팩, 프랭크 시나트라, 펄벅 이런 사람 이름이 그냥 막 제목으로 쫙 꼽혀가지고 몇백 명 명단에 난 거예요. 자, 펄벅은 우리가 지닌 위험한 중국 신하들 이래가지고 펄벅이 이런 소문이 너무 나니까 자기도 약간 변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공을 비판합니다. 집단농장 실패를 예언하고 굉장히 해안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때는 집단농장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전 세계가. 그래 막 농업혁명에도 가고 이랬거든. 근데 펄벅은 안 된다. 모으는 선동이 중국 농민들에게 안 먹혀들 거다. 근데 사실 먹혀들었잖아요. 사실 모의 선동이 먹혀들어서 혁명이 성공한 거거든. 근데 이제 펄벅은 안 먹혀들 거라 했는데 그 예언은 틀렸어요. 자, 50년. 드디어 한국전쟁이 납니다. 이 한국전쟁이요.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엄청난 방공선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방공선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사회가 보수화, 불온분자, 진보파 뭐 전부 색출을 하고 그걸로 우양우하는 정치 사회의 우양우하는 계기가 바로 한국전쟁. 벌벅 한국 정책을 펴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15살짜리 소년 같다. 너무 한국을 모르고 한다. 그러면서 장개석하고 똑같다. 장개석 일방적으로 그냥 명목적으로 막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한 거하고 똑같다. 장개석이 무기 주고 돈 대주고 한 걸 우리나라 시인 이육사가 중국 정책 비판하면서 이육사가 그 제국주의 비판한 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난 무기를 대주면 그걸 장개석 군대들이 뒤로 다 못하던 군대한테 팔아먹어버려요. 타임 라이프 사장 루스는 타임 라이프 이거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타임 유명하죠. 라이프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야말로 화보식 뉴스 잡 월간지였거든. 타임은 주간지, 라이프는 월간지 그랬는데 이 사장이 그런 빨개의 리스트 중에서 벌벅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계제글에서 누구 글이든지 보다가 벌벅 찬양구절을 하면 삭제해버립니다. 그 예로 제임스 미치너라는 작가, 이 작가가 굉장히 벌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썼더니만은 그걸 지워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공개를 해버려요. 내가 벌벅이 이렇게 예찬했는데 그 사장이 지웠다. 그러니까 사장도 참 그 편향을 알겠죠. 그러니까 타임라이프가 좋은 잡지가 아니에요. 완전 미국 우파를 대변하는 잡지. 제임스 미치너는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남태평양 이야기. 이게 아마 영화로는 그냥 남태평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그 로맨틱한 그 원주민하고 미국 그 군인들하고 연애한 얘기가 이거죠. 뮤지컬. 참 이 영화에 나도 봤는데 참 재밌어요. 베스트셀러 1900나 사요나라. 이 작가가 제임스 미치너입니다. 벌벅 자서전 나의 세계들 하고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당선됩니다. 아이젠하워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휴전을 했잖아요. 그게 되면 53년에 민주당이 일으켰던 전쟁을 공화당이 이제 휴전하게 된 겁니다. 수문꽃 발표했고 자서전 나의 세계들. 중국 여러 풍물 소개한 게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내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할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나는 뭐 여기에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중국 요리 중에 내가 먹어본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택도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중국에 가서 이 사오싱주 이건 사오싱이라는 게 루신의 고향이거든. 이건 내가 루신 고향 가서 먹어도 보고 병 사와가지고 집에 놔두고 오래 마셨어요. 이게 아주 참 술이 좋아요. 이 전부 술 종류입니다. 그다음 이건 차 종류고. 끝이 없죠. 중국 과일. 이 과일도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때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이건 여러분 자료에 내가 다 넣어놨으니까 자료에 다 들어있죠. 그걸 보고 천천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육류. 그냥 고기 요리입니다. 고기 요리. 이것도 뭐 우린 내가 아는 거 몇 개 없고 뭐 중국 사람들 안 먹는 게 없어요. 비둘기찜도 먹고 말이죠. 뭐 오리구이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맛난 걸 빨리 한번 중국 여행 가서 우리 먹어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거나 그런 걸 이제 벌벅이 쫙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인권운동을 합니다. 뉴욕 이민자를 위한 앨리스 뭐 검역이에요. 이민들은 뉴욕 들어오기 전에 섬에다가 검역소 만들어 놓고는 폐쇄해 놓고는 검역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전부 그걸 강제로 시키는 거야. 멀쩡한 사람들도 건강진단도 안 하면서 일률적으로 그냥 시켜요. 그걸 이제 벌벅이 주장해가지고 폐쇄 조치하도록 합니다. 각종 사원생도들에게 전국 대학생 토론회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이 사원생도들이 다 이제 우파를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막 대학생들에게 굶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벌벅이요. 대단한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인디안 하사관을
백인 묘지, 공동묘지 매장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걸 대법원이 확정해요.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이걸 이제 또 펄벅이 막 반대했습니다. 참 관심이 많죠. 아니, 안 한 데가 없어요. 사막에서 벌어진 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오전명령. 이래가지고 이제 핵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폴란드 출신 테드 다니엘레프스키가 그 이 핵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굉장히 교육의 두 사람이 활발해지면서 반전, 반핵까지 이때부터.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명렬하게 반대한 게 펄벅입니다. 자, 1960년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 4.19 뒤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펄벅이 대중활동을 했는데, 중국은 가고 싶은데 안 받아줘요. 북경에서 온 편지, 지난번 얘기했죠. 이게 제국주의 침략 선전 주역이다 하고는 안 받아줍니다. 11월 달 한국에 왔거든. 서울시장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한국 전쟁과 20명 데려가서 웰컴 하우스에 통해 입양시켰는데, 11월 왔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11월 4일에 오상순의 청동다방에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안내자들이 가자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오상순이 살아있었거든. 이런데 가서 펄벅 같은 여자가 볼 때 오상순이 여러분 어떻게 비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그런 비참한 나라에서 하루 종일 다방에서 담배나 꾸역꾸역 피우면서 차 마시고 워낙 소녀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헐짝거리는, 한심하지요. 이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 건 내가 해석한 겁니다. 뭘 보고 해석했느냐? 그 오상순 방문하면 그 방명록이 있거든. 방명록이 이랬었어요. 한쪽 불이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낫다. 공처한테 한 방 먹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한국 문인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벌벌 같으면 그래 안 졌죠. 무슨 운동하지. 근데 이제 벌벅이 이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필감이에요. 벌벅 얘기를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알아두세요. 한쪽 불 켜는 거 하고, 그 다음 요거, 요 장면을. 벌벅이 이제 시골까지 보고 싶다 그래서 시골을 또 데리고 다녔거든. 다녔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한 농민이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농민 자신도 지게를 지고, 지게에 짐을 얹어 지고 가는 거예요. 소달구지에 그 짐을 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벌벅이 물었어요. 왜 저 달구지 위에다가 짐을 얹지? 농민이 자기 지역에다 또 짐을 따로 얹었느냐? 뭐 귀한 게 있느냐? 물었더니만은 농민이 대답이 겁니다. 소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소가 피곤하다. 소도 피곤하니까 소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도 좀 들어지고 간다. 이걸 보고 벌벅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다. 응? 서양 사람들은 누구도 소짐을 들기 위해서 달구지 끌고 가면서 그래 안 한다. 다 달구지 싣고 가거나 소등에 실죠. 근데 한국 농민들은 자기도 피곤한데 그걸 나눠 지고 한다. 이거 놀랍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나무에 까치밥 있잖아요. 홍수. 이게 11월이니까 홍시가 아직 까치들이 덜 먹은 홍시가 달려 있거든. 그러고 저걸 왜 안 따느냐 물었더니만은 까치밥이다. 까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거다 하니까 이걸 또 감동합니다. 그래서 아, 참 내가 한국에 오길 잘했고 옛날 궁전이나 그따위 걸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러 왔다. 역시 벌벅답지 않아요? 여러분도 외국 여행 가더라도 벌벅처럼 그 나라의 이름 비풍을 발견하란 말입니다. 이름 비풍을. 궁전이나 성당 봐봤자 뭐 왕궁 봐봤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벌벅의 참 매력이죠. 나도 이걸 보고 참, 야, 역시 벌벅의 영혼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윤보선 대통령 방문한 겁니다. 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합니다. 드디어. 참 오래 살았죠.
70세가 됐습니다. 62년에. 케네디 취임식 하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자기 분야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탁월하며 세계적인 155명을 케네디답게 이런 미국 사람 155명을 자기 취임식에 초청해서 이제 딱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는데 반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케네디 반이 옆자리에. 자리는 벌벅입니다. 벌벅이 제일 영향이 있고 위대하니까. 그 보면 백악관 초청 연회에 가서 어느 여성이 한국 문제를 제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케네디가 물어요. 케네디는 이제 어떻게 해줄지 몰라, 한국 문제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성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이 케네디 대통령께 하는 말이 한국은 일본에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펄벅이 경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된 당신이 일본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느냐. 그리고 한국을 그렇게 모르면서 무슨 한국 정책을, 대한 정책을 펼쳐내냐 하면서 막 엄청, 절대 한국은 일본을 맡게 안 된다. 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느냐.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이제 만류합니다. 그게 뭐 다행인지 좋은지 뭐,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게 펄벅이거든. 펄벅이 케네디고, 이게 제크린 펄벅, 그 케네디 부인이고, 이 자리가 원래는 그 시인 뭐야, 그 20세기 유명한 그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시 낭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그 시인이 아직 안 왔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시인이 함께 나와 있고, 이 제크린은 그 시인하고 얘기하고, 케네디는 펄벅하고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살아있는 갈대거든. 이게 아마 우리나라를 다룬 소설 중에서 가장 잘된 소설이에요. 시기가 1883년부터 1945년까지 4대에 걸친 김씨, 귀족 가문,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정치, 문화, 풍속도 이걸 쭉 다 다룹니다. 이거 보면요. 이거 참 우리나라 작가보다 앞섰어요. 왕실 측근의 김일환, 이 일제강제 병탄 후에 낙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가 투옥, 탈옥하다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큰아들 중국 독립운동을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북경에서 한여와 여자 이름이 한여입니다. 중국 여자가 아니라 사랑해서 남경으로 가버렸고, 이 여자는 아들 샤샤를 낳아요. 사샤를. 아들 이름이 사샤예요. 그건 죽어버려요. 사샤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1945년 귀국길에서 아버지 살아있어. 왜? 독립운동 하느라고 그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떠돌아다녔거든. 독립투쟁 하느라고. 만났다. 연춘은 미군 인천 도착하느라 환영 나갔다가 일경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이것도 사실이거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미군을 환영하러 나갔는데 경비를 섰던 일본 군인들 쏴가지고 죽어요. 한국인이. 참 비참한 나라지.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샤는 있다가 결국은 북으로 가버려요. 남한에 절망해서. 이 맏아들 이랬죠. 둘째 아들은 교사입니다. 교사를 기독교인 여인과 결혼했고 3.1운동 때 교회에 갇힌 아내와 딸을 구하려다 일본 경찰이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총쏴도 안 나오고 문 닫아놓으니까 그 교회 불사질러 그랬거든. 바로 그거 있잖아요. 어디야, 화성에 있는 그 교회 이름 뭐야. 그 불사질는 게 지금 그 화성에 이 교회 아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관람하러 한번 가보십시오. 보면 참 일본 당시 경찰 헌병들이 얼마나 잔혹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펄벅이 딱 취재가 소설에 딱 한 장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아들, 둘째 아들 김양은 할아버지가 양육해서 의사가 돼요. 의사가 돼서 이 둘째 아들은 8일 후에 미국인 병원에 근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은 중국 망명했다가 그 아들이 결국은 그 북한 지지자가 돼버리고, 둘째 아들은 남아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미국 병원에 근무하면서 남한 지지자가 되고, 결국은
형제간에 분단된 남북한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펄벅이 그 망한 뒤부터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한국이 이런 식으로 분단돼가지고 남북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그대로 나타내버린 겁니다. 아, 이거 참, 이 당시 한국 작가들이 이런 거 못 썼어요. 참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나라 문학인데. 여러분, 아무개 하는, 여기 있는 우리나라 대가들, 벌벅한테 그냥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벌벅이 한 행동 중에 내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 이 희망을 용서해야 된다고. 아, 이건 난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 용서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64년에 72세대 벌벅재단을 만듭니다. 회장은 테디야. 이게 이제 잘못돼요. 회장을 자기가 잘못 뽑았어. 이 회장이 40세 연하의 댄스 교사 출신입니다. 춤추는, 쉽게 말하면 날라리야. 제비족이야. 그랬는데 벌벅이 이 남자에 집중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제 여기 미쳐가지고 테드에게 옷값만 9,000달러. 한 년 동안에. 옷값만 9,000달러. 그 중에 모피 코트 한 벌은 3,000달러. 그냥 돈으로 철갑을 하는 거예요. 그 애인을. 이 남자 때문에 벌벅이 만년에 완전히 파산당합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남자에게 개인 레슨 받으면서 1년 후 그를 재단 실권자로 앉혀버렸거든. 점차 재단 운영과 일상을 전반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 모든 재산이나 그 관리를 맡아버려. 재단만 맡고 자기 개인 재산 놔둬야 되는데 재산 양도 설득에 넘어가서 위원장에다 서명해버려요. 입양 아들 목이 완전히 줄어들고 자기 입양 아들까지도 그냥 형편없이 대우하고 이 남자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평생 봉급을 받은 해리스는 벌벅이 노년이 되자 그녀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재단 기금을 유용한다며 비난합니다. 뒤에서 그녀에 대한 스캔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벌벅은 블린한테다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술적이다 하고 자기 애인을 옹호해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눈이 멀면은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 벌벅 입양아들 중 한 명인 월씨가 해리스가 말년의 벌벅을 대하는 태도가 비굴하고 배은망덕하고 관심을 사롭게 했다. 법정에서 증언해요. 이 나중에 다 사기당해가지고 이 저서에 나온 거의 모든 외국 로얄티는 이 회사에 배정키를 했는데 외국 로얄티는 당시 62,000달러 내지 9만 달러. 대단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는. 재단을 위한 로얄티를 받는 대가로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벌벅에게는 매년 5만 달러 연금을 지급했거든. 받아가지고 이 남자한테 다 써버려. 요 사이에 요 3년 동안에 필라델피아 펄 파운데이션 여기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책 모든 로얄티는 여기 신탁되고 입양아 7명에게는 신탁된 경우로부터 연간 최대 4,000달러를 지급하고 그 이상 금액은 다 테드가 차지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벌벅은 파산지경이에요. 65년에 한국 아시아 각지 전형 고아들 돕기 위해서 벌벅재단 지부가 설치되고 이게 이제 타이완과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 다 미군이 주둔한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벌벅이 얼마나 미국의 죄를 속죄하고 싶은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천 벌벅 기념관이거든요. 연애 얼마 전에 가봤어요. 작년에 연애 일부러 관람하러 갔다 왔어요. 가서 그 학교에서도 만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이 터를 유일한 지난번 유일한 얘기했죠. 벌벅이 유일한을 만나서 한국을 많이 알게 됐다고. 유일한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그 권력에도 안 넘어가고 원래 협박에도 안 넘어가고 정치 자금을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소도 당하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독재 정권 밑에서.
근데 이런 땅 같은 거 흔쾌히 내줘가지고 펄벅이 문화대 혁명 때는 펄벅을 문화적 제국주의 작가로 매도했고 펄벅이 실망해요. 72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경 가잖아요. 이때 펄벅이 가고 싶었거든. 근데 그 강청, 모태동 부인 강청, 그 여자 아주 못됐어요. 하고 이제 고위층들이 펄벅 불어요. 왜냐면 모태동 관대해요. 아, 엄마 와라. 욕해도 와서 지금 중국을 보고 또 뭐 마음 바꾸든가 뭐 또 욕하려면 하든가 오라. 아니 뭐 닉슨도 오는 판에 펄벅이 못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 다른 하고 그 부인하고 반대해가지고 그 모태동을 강체에 망친 겁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인 잘못하면 안 돼요. 자, 월남전 반대 활동하고 펄벅재단 집을 설치하고 소설 새를 쓰고 6.25 전쟁 후에는 한국인 순환사를 그린 그 한국의 혼혈아 이게 이제 새라 그럽니다. 난 이건 못 읽어봤어요. 한국 지부 초청으로 7번째 내한했거든. 건강 악화를 휠체어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69년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때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존경하는 여성 8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펄벅이 명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제 뭐 노벨상 수상 작가에다가 뭐 입양학 많이 길러준다 이런 걸로만 난 알았지 이렇게 평화주의자고 사회운동을 열심히 한 줄은 몰랐어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안고 있는 모습이. 아, 이거 보면요. 진심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름을 내거나 뭐 명예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참 위대하죠. 80세 때. 아, 이 여자는 그 늙어서 만년에 뭐 자선행위 했던 오드리 헵번보다 훨씬 뭐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대해요. 자기 온몸을 투여해서 한 거니까. 온몸과 재산을 투여해서 한 거니까. 72세 10월에 담낭수술하고 73세 3월 6일 밤 7시 25분에 죽었습니다. 죽었고 무덤은 그 인터리드 하는 건 이제 매장하는 거거든요. 그린힐스 팜인 바키 케이지 펜실바니아에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립여성 명예의 전당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고 당연히 오르죠. 미국 그 최신부가 5센트 펄벅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 10년 뒤에 99년에는 내셔널 우먼스 히스토리 프로젝트 이 계획에서 우먼스 히스토리 먼스 오노레로 선정 이달의 여성까지 선정한데 그것에 이제 펄벅을 선정했다. 뭐 당연히 되죠. 이게 펄벅 묘지입니다. 근데 이제 참 특이한 게 이게 아마 그 고인의 유언에 따른 걸 거예요. 사이전주 이거 중국말로 쓸 겁니다. 사이전주. 난징 대숙소 이게 이제 기념관입니다. 사이전주 기념관인데 펄벅 기념관이 이제 이건 동상들이고 이거는 펄벅 동상들인데 난징대학 앞에 서 있는 거고 중국의 유적이 4개나 있어요. 난징대 숙소에 있고 그 다음에 전장 아버지가 근무했던데 전장 아버지가 근무했던 선교지역 그 다음 펄벅 하우스인 난징에 펄벅이 살던 집 그 다음에는 그 펄벅 여름 별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루산 여산이라는 데입니다. 여산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요 여산을 꼭 가보십시오. 난 그때 경단지 여산 갔다 왔거든요. 이 여산이 펄벅 별장에 가면 이 여산에 가면 볼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싶어요. 펄벅 미국 유적지는 생가, 그린힐스 팜, 한국기념홀은 부천에 있는 이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밀란 포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싹 넘어가 버렸는데 여산 그 펄벅 관광은 여산은 중국 고위층들의 그 이 별장이 그거 다 있습니다. 장개석 별장도 거기 있었고 장개석 별장을 모세동이 나중에 그 쓰거든요. 쓰는데 참 그
모태동이나 이런 사람 보면 관대해요. 우리하고 틀려요. 장개석이 쓰던 집을 하나도 손질 안 하고 그대로 씁니다. 침대 시트도 안 바꿨대요. 그대로 한대요. 참,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개인이 이사가도 쓰던 침대 아예 없애버리죠. 새로 침대 사고. 근데 모태동이 뭐가 싶다고 그 침대 그대로 썼대요. 지금 가면 그 안내 간판에 그래 써놔 있고 가이드가 이 얘기해 줍니다. 이 참 중국 배울만 하죠. 자, 이상으로 벌벌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 포크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